네. 그런가 하면 지금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요. 어제 검찰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2시 반쯤에 귀가를 했습니다. 이 검찰청을 나서는 안 전 지사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그 혐의를 인정하신 건가요? 앞으로 검찰 조사와 진행 과정에서 이야기가 계속 오늘 조사에서는 그럼 특히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앞으로도 조사 과정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은 그 과정대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김지은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네, 사실 피해자에게 계속 그 사과를 안 하다가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사과와 멘트가 나왔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로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런데요. 안희정 지사는 지금 사실 검찰에 갑자기 출석했잖아요. 네. 그럴 때도 김지은 씨 얘기는 말하지 않았어요. 네. 어제만 해도 그런 얘기. 뭐 충청 도민, 국민, 그리고 아내와 아이, 가족들에게 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김지은 씨에게 미안한 할 일을 별로 한 것이 없다. 이제 그런 취지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 자체가 이걸 어떤 나의 유력이나 유괴 또는 강압에 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네. 검찰에 나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객관적인 사실을 다 얘기를 하고 앞으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김지은 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니까 미안하다고는 했는데 나의 참모였다. 그리고 단지 상실감, 배신감을 느꼈을 거에 미안하다는 것이지 네. 나의 행위로 해서 어떤 상처를 받은 것에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사과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좀 억울한 게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그렇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검찰이 사실은 출석할 때도 대부분 이제 피해자 조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압수수색을 또 했잖아요. 여러 번 걸쳐서 해서 CCTV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걸 다 분석을 하고 이 정도의 조사가 됐다 하면 이제 피의자를 마지막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는 건데 지금 김지은 씨가 검찰에서 조사받고 CCTV 분석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단 이게 일파만파 커지면서 성범죄를 마치 한 것처럼 당연시 되고 있거든요. 네. 기정사실화됐고 또 피해자와 어떤 추가 폭로가 나오면서 본인이 완전 어떤 프레임에 갇히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다라는 걸 미리 가서 얘기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안 지사 성격 스타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자체는 어떤 것이 딱 정리가 되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 이전에도 정치안법 위반 재판받을 때도 나를 처벌해달라. 그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도 작용하고 또 본인과 관련된 또 민주당의 어떠한 굉장히 어려운 사정 그리고 충청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을 연관성을 지어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걸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 자체는 자기가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고 그것으로 당연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차단을 하겠다. 그런 분명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안 전 지사의 행동이 이게 폭로가 나온 게 지난 월요일이었잖아요. 네. 사실상 그동안 거의 사흘 동안 잠적을 해왔고 딸랑 발표한 건 SNS를 통해서 맞습니다. 뭐 미안하다. 정확하게 또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고 예. 그렇게 얘기를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안전시사가 정말 잘못한 네네. 거 아니냐. 오히려 오해를 키웠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그동안 즉각 사과한 경우도 있었고요. 문화예술계 또 법조계에서 비롯된 이 여러 가지 미투 운동의 과정에서 네. 또 시간을 끌수록 불리하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이게 우리가 알려진 그냥 이 현실입니다. 오달수 씨의 경우에도 굉장히 뒤늦게 이제 사과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안 지사의 경우에는 그렇게 아주 오래 미적거렸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김지은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게 폭로된 그날 밤에 SNS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비서실 발표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비서실은 부적절한 성관계가 있었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먼저 해버렸는데 비서실 발표는 잘못됐습니다. 네. 김지은 씨에게 미안합니다. 첫 번째는 사과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뉘앙스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날 밤에 도지사직 내려놨죠. 정치활동 중단 선언했죠. 그래서 아주 빠른 사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흘 동안 이제 잠적 상태였고 기자회견 한다 그랬다가 취소가 됐고 네. 혼란스러워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 이제 법률 조력을 받았을 텐데 그동안 판단한 게 뭐냐면
법적 대응밖에 없다. 네. 지금 윤리적인 표현, 뭐 감성적인 표현 아무 의미 없고 미투 운동의 이 어떤 물결이 거세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가 유죄이냐 무죄이냐 혹은 무고한 것이냐 이걸 밝히는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지금 모든 법적 대응 외의 발언은 자제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한 가지로 모여져서 검찰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드러날 것이니 기다려달라. 하지만 어쨌든 그동안 자신을 지지해준 정치 세력 집단에는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가는 건데 김지은 씨에 대해서도 참모로서 날 그렇게 지지하고 열심히 일해줬는데 상실감에 배신감에 미안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 미안하다. 네. 저는 이 느낌이 뭐냐면 경우의 수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유무죄 부분은 나는 내 입으로 말하진 않고 법정에서 다투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그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정을 했다가 돌연 2시간 전에 기자회견을 취소했죠. 이 교수님, 이거 심리적으로 뭔가 급박하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원래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김지은 씨 건만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두 번째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실상 기자회견을 이제 한다고 할 때에는 물론 이미 도지사직을 내려놓겠다 얘기하고 사표를 냈는데 어떤 그 도청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건 좀 문제는 있었지만 여하간에 나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할 때는 나름의 그림을 그렸을 거라고요. 여러 가지 조언도 받고 거기에 따른 큰 그림 픽처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두 번째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이 픽처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런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한 예측을 그 아마 참모진들이나 보좌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안 지사가 얘기를 안 했던 거죠. 미처 생각을 못 했든지. 그건 추정이죠? 네, 추정이죠. 그랬으니 어쨌든지 간에 갑자기 취소가 되면서 그리고 실제 이제 갑작스럽게 자진 출두를 하겠다고 했었고 그러면서 막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볼 때 또 도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실망감을 크게 키웠고 근데 한 가지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어떤 누군가가 사과를 하러 나왔을 때 우리가 진정성을 이야기하잖아요. 누군가 사과를 했을 때 이게 진정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과는 아무리 해도 피해자가 들을 때는 만족스러울 수 없어요. 네. 그러나 제가 이번에 안 지사의 그 SNS도 그렇고 사과를 볼 때는 나름 최선의 사과의 방식이라고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사과, 구체적 사과가 없었던 거예요. 네. 어쩌면 우리가 말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사과의 내용이라면 1차적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사과와 진술이 있어야 되고 2차적으로는 이 피해자와 관련해가지고 직접적 타격을 받을 뭐 가족들 그다음에 뭐 조금 더 넓게는 이제 공동체를 이렇게 넓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전 얘기하기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든 안 하든 안 지사의 잘못은 확연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심리적인 측면에서 취소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법적인 심리이 굉장히 강해요.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 이제 사과를 하게 되면 마치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김지은 씨의 어떤 그런 상처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드린다. 이 자체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으면 사실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런 말이 없는 사과가 과연 사과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어떤 추가 폭로도 있지만 이제 그런 면이 좀 작용했다고 보고 이제 자진 출두를 한 배경에도 아마 그런 면이 좀 있었다고 보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자진 출두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돌려보내야 하거든요. 근데 검찰에서는 일단 굉장히 검찰이 당황했을 겁니다. 들어오라고 해서 뭐 조사 형식을 취했지만 듣는 형식을 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것은 만약에 돌려보냈을 경우에 또 검찰의 봐주기 수사 아니냐 이제 네. 그런 어떠한 여론의 문매를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검찰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불러 조사를 했는데 사실 피해자가 저쪽에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 김지은 씨가 오전부터 검찰 조사를 맞아요.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와중에 안희정 전 지사가 나도 나가겠다 해서 나간 걸로 그렇죠. 검찰이 부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검찰은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 네. 거죠. 그런데 1시간 반 전에 5시에 출두하겠다 1시간 반 전에 얘기를 하니까 근데 검찰 입장에서 원래 다른 일반 피해자 같으면 돌아가시고 우리가 소환 일자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들어왔으니까 아마 제가 볼 때 회의를 했을 걸로 보여요. 이걸 돌려보낼 것인지 조사를 해야 할 것인지. 근데 아까 말씀처럼 돌려보내면 이제 여론에서 봐주기 수사 아니냐 할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이 얘기는 들어보고 김지은 씨 조사를 할지 압수수색이 다 그 분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조사하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희정 지사 어제 나오면서 그랬잖아요. 앞으로
조사를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다. 그 얘기 자체는 이제 검찰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향후에 또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먼저 사건, 사고 간추려 보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광선 변호사,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학 교수 재직 시절에 제자들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던 배우 조민기 씨가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와 이웃 이야기들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내분이 발견하고 주거지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와서 거기서 신고를 해줬고, 자, 유서 부분도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 회사 참여자는 여기까지 불렀었어요. 근데 뭐 제가 안 됐더라고요. 일주일 네, 사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숨지기 전에 지인들한테 연락을 했다고요? 조금 기다려봐야 됩니다. 네. 몇 분 전에 경찰 속보가 네. 조민기 씨 유서 확인 아. 이렇게 지금 속보가 나왔어요. 네네네. 근데 그 내용은 지금 두 줄로만 나왔는데 네. 가족과 이 학생들에게 미안하다. 이 내용만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어서 네. 실제로 뭐 손편지나 혹은 글로 적은 유서가 확인된 것인지는 아마 오늘 오전에 보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난밤에도 이 조민기 씨의 유서가 굉장히 이제 주목을 모았는데요. 네. 우선은 소속사를 통해서 발표하려고 했던 손편지는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어요. 예. 그 안에 보면 이제 미안하다, 죄송하다, 네. 심정이 혼란스럽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적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조민기 씨가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자막에서 본 대로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면서 네. 자, 자신의 모든 치부가 드러났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네. 미래의 문제, 가족의 문제. 그 압박감에 결국 극단적인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네. 어쨌든 오늘 경찰이 이제 조민기 씨의 확인된 유서까지도 공개가 된다면 네. 좀 종합적인 이제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네. 무책임한 선택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가해를 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이 죄에는 벌이 따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 예. 수사가 진행 중인 그렇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금 단정져서 일단은 이제 공소권 없음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런데 네. 이제 그 이후에 삶도 함께 고민해야 되고요. 네. 남겨진 가족이 걱정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조민기 씨 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수사는 종결이 될 것 같은데요. 조민기 씨 사망 소식이 이제 누리꾼들 사이에서 좀 전해지면서 과도한 여론 재판이라는 의견과 함께 반대편에선 피해자들을 두 번 울렸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뉘는 분위기인데요. 조민기 씨의 죽음, 미투 운동에도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지금 이제 의견들이 좀 많이 분분한 편이긴 합니다. 우려하던 바가 현실이 되었다.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리면 실제 남아있는 피해자들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민기 씨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배우로서도 그렇고 교수로서도 그렇고 또 가장으로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큰 타격이자 동시에 본인의 잘못도 잘못이겠지만 이후의 것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됐을 거예요. 네. 남아있을 때 또 실제 수감이 되었을 때도 그렇고 결국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 막막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 문제는 이후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이 마치 이 피해자들이 본인의 전체를 던져서 그 삶을 만들어가고 이야기를 진술하듯이 마치 하나의 혁명처럼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시점에 일련의 또 브레이크를 잡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 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의 인권도 한 번쯤 생각해보고 너무 수세에 밀고 간다면 혹시 이와 같은 일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개혁과 조사와 청정하게 만드는 과정이 목적이지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끔 하는 건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네. 이런 이야기들이 분분하고 있죠. 네, 첫 번째 사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보물 제1호인 흥인지문인데요. 하마터면 이곳에 큰 불이 날 뻔했습니다. 어제 새벽
40대 남성이 흥인 지문에 들어가서요, 종이박스를 쌓아놓고 불을 붙인 건데요. 다행히도 이 시민의 빠른 신고로 담장 안쪽만 살짝 그을리는 피해에 그쳤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해서 지금 현재 조사 중인 상황인 거죠. 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008년에 숭례문이 전소돼가지고 국보 1호가 지금 건립된 것은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물 1호는 그나마 과거에 동대문이라고 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는데 흥인 지문까지도 그런 지경을 당할 위기를 지난 밤에 겪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다행히 초기 발견이 돼서 제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안전보호 차원의 시급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불이 정말 우리 흥인 지문을 태우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고, 이것은 이 보물 1호냐 국보 1호냐를 떠나서 우리 문화재는 모두 소중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한번 불러일으킨 아찔한 사건이었는데요. 앞으로 좀 이 문화재 보호에 대해서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문화재 역사는 뭐 관광자원으로도 우리가 많이 홍보하고 있지만 그걸 떠나서 민족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좀 엄중하게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게 CCTV도 많이 있었고 여기 흥인 지문을 이렇게 경비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다 무용 지문이 됐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근데 이 교수님 여기서 궁금한 게 10년 전에 이 숭례문 화재 사건도 그렇고 그때도 토지보상금에 불만이 있어서 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 이번에도 뭐 보험금 보상이 적어서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 60만 원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떤 심리입니까? 이게 보상금이 적다고 불만이 있으면 이게 동대 뭐 저기 숭례문이나 흥인지문 가서 불을 내는 게 어떤 심리인가요? 이 보통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피해가 오는 직접적 원인을 우리가 찾게 되죠. 근데 그 직접적 원인을 내가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잘 해소가 안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영역에서 어떤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2차 범위를 좀 확대하게 되는데, 그 우리가 2008년에 그 안타까웠던 숭례문 전수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흥인지문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본인하고 이 숭례문의 관계를, 또 본인과 이 흥인지문의 관계를 연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같은 땅에 오래 있었고 공동의 역사적 유물을 공유한다, 이거 말고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이 건물들에다가 방화를 시도하거나 혹은 방화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때 그 숭례문 얘기 나왔을 때도 반사회적 인격상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까지 진단을 하기에는 몇몇 요소들이 더 충족이 돼야 되긴 합니다만, 적어도 사회적 불만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이렇게 납득시키고 잘 순화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렇게 거대한 일들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대문 옆에 살아가지고 맨날 그걸 보고 자랐거든요. 근데 동대문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박스를 일부러 가져다가 불을 붙였다는 건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보라는 거예요. 날 봐. 이제 봐. 이제 큰일이, 나를 돌보지 않으면 이제 큰일이 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건데, 이런 메시지들은 사회적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회 안정성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